오늘은 법정 스님의 설해목. 자, 설은 눈설자죠? 해는 피해, 목은 나무. 그러니까 눈에 의해 피해를 입은 나무 정도로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 글은 약해 보이는 부드러운 것이 오히려 더 강한 힘을 발휘할 수도 있다는 점을 밝힌 수필입니다. 글쓰니 법정스님은 노승과 더벅머리 학생의 이야기, 또 눈에 꺾인 나무의 이야기, 요게 이제는 제목의 의미겠네요. 부처님의 자비와 사랑에 귀한 살인귀 이야기, 물결이 만든 조약돌 이야기 등을 나열하며 강하고 억센 것과 부드러운 것의 대립구도를 통해 주제를 형성하고 있다. 쉽고 감각적인 언어를 구사하여 산속의 정경과 삶에 대한 예지를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수필이니까 바로 본문 해석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가 저문 어느 날 오막살이 토굴에 사는 노승 앞에 더벅머리 학생이 찾아왔다. 해가 저문 어느 날 시간적 배경이고요. 오막살이 토굴은 그러면 공간적 배경이 되겠네요. 아버지가 써준 편지를 꺼내면서 그는 불안한 표정이었다. 그럼 아버지가 써준 편지가 뭐겠어요? 그는 이 더벅머리 학생이 여기까지 찾아오게 된 이유, 내력이겠죠? 자, 그것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들이 변하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이 담긴 편지이고 노승과 학생을 연결시키는 매개체이다. 아하, 그러니까 이 아들이 더벅머리 학생이 사고를 엄청나게 많이 쳤나 봐.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는 어떻게 한 거예요? 화가 난 거죠. 더 이상 어떻게 케어가 안 되는 거야. 컨트롤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스님한테 보낸 거네요. 그러니 기분 좋게 놀러 온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어때요? 당연히 불안하겠죠. 낯선 환경에 대한 어색함과 질책에 대한 불안감. 사연인즉 이 망난이 더벅머리 학생이에요. 학교에서고 집에서고 더 이상 손을 댈 수 없으니, 손을 대는 게 뭐야? 때린다야? 아니요. 교화시킬 수 없으니 스님이 알아서 사람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었다. 즉 뭐야? 교화시켜 달라는 것이었다는 것이 편지의 내용이 되겠다. 물론 노승과 그의 아버지는 친분이 있는 사이였다. 편지를 보고 난 노승은 아무런 말도 없이 잔소리나 꾸중을 하지 않고 후원 마당에 나가서 저녁을 지어왔다. 어잉? 아무런 말도 없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예상하기는 뭐야? 말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자, 예상하기는 뭐야? 꾸중을 할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스님은 그러지가 않았어요. 이것이 더벅머리 학생으로 하여금 감동하게 하는 노승의 행동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저녁을 먹은 뒤 발을 씻으라고 대야에 가득 더운 물을 떠다 주었다. 역시 마찬가지로 학생에 대한 배려, 사랑. 이때 더벅머리의 눈에서는 주르르륵 으트였으면서 눈물이 흘렀다. 감동이죠. 그는 아까부터 훈계가 있으리라 은근히 기다려지기까지 했지만 예상했지만 스님은 한마디 말도 없이 시중만 들어주는데 크게 감동한 것이다. 한마디로 자신을 배려해주는 것에 대해서 감동했다. 훈계라면 진저리가 났을 것이다. 훈계. 이게 뭐 강함이에요. 억셈이에요. 그런데 자, 이거는 그동안 그러니까 뭐 학생의 생활은 어때? 계속 훈계만 하고 있었던 거지. 받고 있었던 거죠. 그에게는 백천마디의 좋은 말보다는 훈계보다는 다사라운 손길, 즉 상대에 대한 배려, 이게 부드러움이라고 보면 돼요. 이 그리웠던 것이다. 그래서 이 다사라운 손길이 훈계를 이겼네요. 자, 갑시다. 노승의 다사라운 손길에 감동한 더벅머리 학생. 이제는 가고 안 계신 돌아가신 한 노사로부터 들은 이야기이다. 그러니까 간접 전해 들은 이야기죠. 이렇게 전해 들은 이야기 사파 형식을 제시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독자의 호기심을
유발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면 돼요. 내게는 생생하게 살아있는 노사의 모습, 즉 평상시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이 노스님께서는 늘 이런 삶을 살으셨던 거죠. 산에서 살다 보면, 산에서 살아? 무슨 소리야 이게? 라고 하면 스님이에요. 글쓰이는 스님으로 산속에 있는 절에서 생활했습니다. 수필이잖아. 누구나 다 아는 일이지만 겨울철이면 나무들이 많이 꺾인다. 왜? 모진 비바람에도 끄떡하지 않던 아름드리 나무들이, 그럼 여기서 말하는 모진 비바람은 고된 시련, 억셈, 강함이라고 보면 돼요. 자, 아름드리 나무를 아까 뭐로 보면 될까? 더벅머리 학생이라고 우리가 이해합시다. 그럼 그대로 연결이 되죠. 그죠? 자, 모진 바람에도 끄떡 않는 나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무들은 100번 끊기든 1000번 끊기든 어때요? 그 의지를 굽히지 않아요. 이런 걸 우리는 네 글자로 뭐라고 하냐? 백절불구 이라고 합니다. 굴복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자, 꿋꿋하게 고집스럽기만 하던 그 소나무들이 눈이 내려잡히면 꺾인다. 이 눈. 모진 비바람하고 반대되는 이 눈은 바로 뭡니까? 부드러움을 나타내고, 그러니까 노스님의 말씀, 친절이 되는 거예요. 배려. 이렇게 그대로 대응을 시킬 수 있어요. 가지 끝에 사뿐사뿐 내려앉은 그 가볍고 하얀 눈에 꺾이고 마는 것이다. 결국은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은 가볍고 하얗죠. 하지만은 꺾을 수 있는 존재죠. 즉 눈에 양면적 속성이 드러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깊은 밤 이 골짜기 저 골짜기에서 나무들이 꺾이는 메아리가 울려올 때 우리들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억세고 꿋꿋한 나무들이 눈에 꺾이는 것이 놀랍기 때문에 청각적 심상을 이용하여 글쓴이 체험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다. 정정한 나무들이, 정정한 우뚝 솟은 나무들이 부드러운 것, 눈 앞에서 넘어지는 그 의미는 무엇일까? 산은 한겨울이 지나면 앓고난 얼굴 의인법인가요? 왜 앓고난 얼굴이야? 그렇지, 꺾인 산들, 나무들이 많다는 거지요. 수척하다. 두 번째, 부드러운 눈에 꺾이고 마는 나무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럼 세 번째 볼까요? 사바티에 온 시민들을 공포에 떨게 하던 살인귀, 사람을 잡아먹나봐. 앙굴리 말란을 귀의시킨 것은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신통력이 아니었다. 불가사의한 신통력? 권위도 아니었고 위엄도 아니었다. 그럼 뭔데? 오로지 자비였다. 그렇다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대로 대응시킬 수 있겠네요. 불가사의한 신통력이라든가 위엄도 권위도는 뭐라고 보면 억셈이라고 본다면 자비는 뭐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렇죠. 부드러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두 개가 이렇게 대비가 일어나겠네요. 물론 얘하고도 대비가 일어나겠지. 안 일어나면 서운할 거 아니야. 아무리 흉악무도한 살인기라 할지라도 차별 없는 훈훈한 사랑, 그게 바로 뭔데? 자비, 부드러움 앞에서는 돌아오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었다. 결국 사랑은 사람을 뿐만 아니라 귀신도 변화시킬 수 있네요. 어찌 본다면 이게 주제죠. 결국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자비와 사랑으로 인해 돌아온 살인기, 앙굴리 말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닷가 조약돌은 그토록 둥글고 예쁘게 만든 것은 바닷가 조약돌을 뭐라고 본다면 자비와 배려의 대상이라고 본다면 무쇠로 된 정이 아니라 무쇠로 된 정은 억셈이라면 부드럽게 쓰다듬는 물결이다. 물결은 바로 뭐겠습니까? 부드러움과 사랑이다. 이런 점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얘도 대비 이렇게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부드러운 물결이 만든 둥근 조약돌이라고 보면서 우리는 법정 스님의 설해목에 대해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전체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수필이고요. 교훈적이고요. 사파와 병렬적 나열을 통해서 주제를 제시해주고 있다. 부드러운 것의 강함을 얘기하는, 어떻게 본다면 역설적인 주제예요. 그죠?
유사한 성격의 여러 사례들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먼저 설해목, 제목의 의미부터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 글의 제목, 설해목은 설해, 눈에 의한 피해를 입은 나무라는 뜻이며, 글에서 제시하고 있는 부드러운 눈에 꺾이고 마는 나무들의 이야기를 요약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글쓴이는 비바람이 아니라 사뿐사뿐 내려 쌓이는 눈이 정정한 나무를 꺾어 넘기는 놀랍고도 신비한 대자연의 이치를 통해 부드러움, 너그러움, 사랑 등이 강함, 억셈, 딱딱함 등을 이기는 강한 힘을 발휘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결국 이 글은 강함과 부드러움, 부드러움과 강함의 대립을 본다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 더벅머리 학생. 더벅머리 학생에서는요, 강함과 부드러움을 찾아야죠. 그죠? 백천마디 좋은 말이 강함이라고 본다면 다사로운 손길은 부드러움에 해당하겠네요. 설해목에서는 모진 비바람이 강함에 해당한다면 눈은 부드러움에 해당한다라고 보면 돼요. 앙굴리말라에서는 불가사의한 신통력이라든가 위험이라든가 권위가 강함이라면 자비는 부드러움이다. 바닷가의 조약돌은 그렇죠. 무쇠로 된 정이 강함이라면 물결이 부드러움이면서 전체적으로 부드럽고 약한 것이 억세고 강한 것을 이긴다라는 주제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간의 삶과 자연현상의 유사성이에요. 즉, 이 글은요, 4개의 에피소드가 있는데, 이게 인간의 삶과 관련된 것과 자연현상과 관련된 것이 같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응을 시킴으로써 자연현상이나 인간의 삶이나 사실은 같다. 부드러움이 억세고 강함을 이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인간의 삶과 관련된 구절을 본다면은, 망나니 학생이라든가, 앙굴리말라 같은 경우가 해당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자연현상과 관련된 거는 설해목, 나무와 그 다음에 둥근 조약돌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립적인 소재를 통해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라고 했는데 여태까지 했던 얘기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전체적으로 표현상의 특징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표현상의 특징을 본다면 직유법과 의인법이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서 뭐뭐처럼 수척하다, 알코난 얼굴처럼 산을 직유의인 동시 쓰고 있죠. 그 다음에 음성상징하는 의태어가 있었어요. 어디에? 주르르르 눈물이 흘러내렸다. 열거법은 이건 전체적인 내용 단락이죠. 전체적인 내용 단락 4개의 어떤 에피소드가 병렬적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대조법은 강함을 나타내는 소재와 약함을 나타내는 소재가 대조를 이루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법정 스님의 설해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알람 설정, 구독 버튼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